제 이름은 에반이고 올해 28입니다. 몇 달 전 이혼한 뒤로 알라바마에 있는 작은 마을 차뎀이라는 곳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딱히 갈 곳이 없어서 부모님 집 말고는 결국 할아버지가 남기신 집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 집은 마을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숲속에 있는데 1000평 정도 되는 땅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네, 정말 조용한 곳이에요. 처음엔 그게 좋을 줄 알았죠. 집은 꽤 오래됐습니다. 나무 바닥은 삐걱거리고 문은 잘 안 열리고 닫히고 난방을 아무리 올려도 늘 조금 쌀쌀한 그런 집이요. 그래도 공짜였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평범했어요. 짐을 풀고 청소를 하고 밤이면 베란다에 앉아 맥주를 마셨죠. 차도 없고 그저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랑 가끔 들리는 부엉이 소리뿐이었어요. 참 평화롭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그 소리가 시작된 7번째 밤부터였어요. 자려고 침대에 누운 게 자정쯤이었어요. 거의 잠이 들려던 찰나 집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곡은 아니고 그냥 느리고 어긋난 멜로디, 음정도 자꾸 틀리고 누가 집 뒤 숲속을 걸으며 휘파람을 부는 것 같았어요. 소름이 돋았지만 그냥 사냥꾼이거나 술 취한 이웃이려니 했죠. 그런데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같은 시간 같은 휘파람.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 불을 켰지만 아무도 안 보였고 손전등 들고 나가봤지만 흔적도 없었어요. 발자국도 도망가는 소리도 오직 숲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휘파람만 무시하려고 했죠. 몇 밤은 그냥 침대에 누워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항상 1시 17분쯤에 들렸어요. 마치 알람처럼요. 누군가 일부러 날 놀리려고 이러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 뒤 경찰서에 전화했죠. 경력이 오래된 보안관 보조 한 명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H 보안관이라고 부를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자.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 할아버지도 같은 이유로 우리한테 전화했었어. 매년 봄이면 집 주변에서 누가 휘파람 분다고 우리가 나가봐도 아무것도 못 찾았지. 그냥 연세 드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듣는다고?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할아버지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H 보안관은 저에게 유문 꼭 잠그고 해지만 밖에 나가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 말 이후로 문단속은 더 철저히 했습니다. 창문 하나하나 문 하나 확인하고 어떤 날은 문 손잡이 의자까지 걸쳐뒀어요. 하지만 휘파람은 점점 집 가까이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밤엔 창고 뒤에서 들렸어요. 바로 코앞에서 부는 것처럼 크게. 블라인드를 살짝 열고 손전등으로 비춰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나갈 용기도 안 났고요. 그 다음날엔 베란다 문 앞에서 들렸어요. 긴 휘파람 3번 그리고 정적. 그 다음날엔 바닥 밑에서 들렸어요. 진심입니다. 마치 누가 집에 기어다닐 수 있는 좁은 지하 공간에서 환풍구를 통해 휘파람을 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단 1분도 못 잤죠. 다음날 할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찾으려고 다락방을 뒤졌습니다. 거기서 오래된 일기장 상자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휘파람 소리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매년 봄마다 10년 넘게 그 소리가 들렸다고요. 누군지는 몰랐지만 집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같다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 때만 들렸다고요. 늘 전날 밤엔 총을 들고 문 옆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H 보안관에게 보여줬어요. 그는 일기장을 읽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저에게 여모르는 사람이라면 문 열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샷건을 무릎에 두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샷건은 사실 다룰 줄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버티기로 했죠. 1시 17분 휘파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집안에서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불도 꺼진 복도 끝에서 휘파람 소리가 한 걸음씩 점점 가까워졌어요. 총을 들고 일어나 누구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휘파람이 멈췄고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복도. 그 후 이틀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만 셋째 날 자정쯤 잠이 들었고 1시 17분 정각 새로운 소리로 깼어요. 노크 소리. 느리고 일정한 간격의 노크 3번. 집안에서 뒷문에서 들려왔어요. 또 정적. 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도 참았어요. 그러다 다시 소리. 복도 쪽에서 삐걱이는 바닥 소리. 누가 걷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복도 불이 꺼졌어요. 샷건을 움켜쥐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보였어요. 검은 옷 창백한 얼굴.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총을 들고 움직이지 마 하고 외쳤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갑자기 복도를 뛰쳐나갔어요. 발걸음은 의외로 무거웠고 집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가며 어둠 속으로 총을 한 발 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다시 오지 마라고 소리쳤죠. 귀가 멍멍했고 마당은 고요했어요. 그 길로 트럭을 타고 마을로 나가 그날 밤은 차에서 잤어요. 다음날 아침 H 보안관이 다시 왔어요. 그런데 집문이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침입 흔적도 없고 물건도 그대로였어요. 그는 제게 문잠금 장치를 바꾸고 가능하면 그 집에서 이사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그 숲 어딘가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당장 문을 바꾸고 짐을 챙겨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 집을 아버지에게 팔게 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 몇 개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팔거나 그냥 두고 나왔어요. 아버지는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았죠.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왜 우리 집만 그런지, 할아버지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후 저는 도시 쪽으로 이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로 외진 곳에 혼자 사는 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 휘파람 소리를 떠올리면 소름이 돋아요.